노년의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65세 이후부터는 인생이 거의 끝나간다고 믿기 시작할까요? 왜 이렇게 많은 이들이 실제로는 인간의 몸이 100세를 훌쩍 넘겨 살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왔다고 생각할까요? 65세는 사실 겨우 중간 지점 조금 지난 정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앞으로도 10억 번 이상 더 뛸 수 있습니다. 뇌는 여전히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근육은 40대 때보다 더 강하게 재건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잠재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몸이 못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습관이 몸에게 더 이상 노력하지 말아라고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과학자들은 60세 이상 성인 4만 4천 명 이상을 무려 20년에 걸쳐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단 6가지의 간단한 아침 습관을 실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은 더 또렷하고 다리는 더 튼튼했으며 노화의 흔적은 훨씬 적은 채로 최대 30년을 더 오래 살았습니다. 30년이라는 여분의 시간은 약이나 특별한 시술이 아닌 아침을 어떻게 시작했느냐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의 몸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오늘은 어떻게 움직일까 하며 여러분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을 뜬 뒤 첫 60분 동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세포들은 회복을 시작할지 붕괴를 시작할지 방향이 갈립니다. 아침을 설탕, 스트레스, 활동 부족으로 시작하면 몸은 지금은 공격받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치유 시스템을 꺼버립니다. 반대로 올바른 행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몸은 자연스러운 장수 스위치를 켜서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하며 하루 종일 에너지가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65세 이후의 삶을 연장하고 몸을 수십 년은 더 젊게 느끼게 해줄 6가지 검증된 아침 습관을 살펴볼 것입니다. 특히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는 두 번째 습관이 과학자들이 몸 안의 청춘의 셈이라고 부르는 세포 수리 과정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참고 문헌과 연구는 영상 아래 설명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나이와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직접 모든 댓글을 읽고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매일 아침 잘못하고 있는 습관부터입니다. 먼저 5번 습관, 기상 직후 실온물 약 500ml 마시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다른 아무것도 입에 대기 전에 실온의 물 500ml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수명을 최대 7년까지 늘릴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서 1만 1천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25년에 걸쳐 추적 관찰하며 나온 결과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호흡과 땀을 통해 우리는 약 1kg 정도의 수분을 잃습니다. 이 말은 곧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혈액은 말 그대로 메이플 시럽처럼 더 걸쭉하고 끈적해진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 상태에서 심장은 피를 돌리기 위해 무려 23% 더 많은 힘을 써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기상 직후 물 2잔 약 500ml를 마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근경색은 41%, 뇌졸중은 37% 적게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물 한 번 마시는 이 행동만으로도 몇 분 안에 혈액이 묽어지고 그날 하루 심혈관계에 걸리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찾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른 스펀지에 산을 붓는 것과 비슷합니다. 마사는 매일 아침 이유 없이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의사가 그녀에게 말해준 것은 아침마다 피가 너무 걸쭉해 뇌까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침 물 마시기를 3주간 꾸준히 실천했고 어지럼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실온의 물은 차가운 물보다 40% 더 빨리 흡수됩니다. 몸이 수분을 이용하기 전에 굳이 물을 데우는데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더 빨리 수분이 흡수되고 장기들이 더 빨리 최적의 상태로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과학자들은 만성적인 아침 탈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뇌 조직을 실제로 수축시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나이 탓이라고 오해하는 기억력 둔화와 인지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 콩팥은 하루에 약 190리터의 혈액을 거릅니다. 충분히 물을 마신 상태에서는 독소를 훨씬 더 잘 걸러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몸 곳곳에 독소가 쌓여 장기들을 조금씩 손상시킵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은 향이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물이어야 합니다. 탄산수나 향, 첨가 음료는 공복위를 자극하고 흡수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대장암 위험은 45%, 방광암 위험은 50%까지 감소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물은 발암물질이 장기벽에 달라붙기 전에 몸 밖으로 씻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맹물이 조금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레몬 한 조각을 짜 넣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비타민C를 더해주고 소화효소 분비를 자극하면서도 수분 흡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아침물은 아침 식사 최소 30분 전에는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물이 충분히 흡수되고 식사할 때 위산이 불필요하게 희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목이 마르다는 신호를 잘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갈증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늦었고 그 전 몇 시간 동안 세포는 조용히 손상을 입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음 습관은 이물 마시기와 함께 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4번 습관 기상 후 10분 안에 얼굴에 자연광 햇빛 쐬기. 커튼을 열고 일어난 후 10분 안에 얼굴에 자연광을 쐬는 것만으로도 세포 노화 지표가 최대 5년 젊게 나타난다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혁신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3,000명을 대상으로 세포 노화 마커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내재 광수용성, 망막, 신경절 세포라는 특별한 세포들이 있는데 이 세포들은 시력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감지해 그 신호를 뇌의 마스터 시계인 식교차 상액으로 직접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마스터 시계가 향후 24시간 동안 몸에서 분비될 모든 호르몬의 타이밍을 조절합니다. 아침 빛이 이 세포에 닿으면 멜라토닌은 즉시 약 50% 감소하고 코르티솔은 35% 증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몸이 이제 깨어날 시간이다 라고 인식하고 밤새 쌓인 세포 손상을 수리하기 시작하는 데 필요한 반응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 햇빛을 최소 10분 이상 쐴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수면의 질이 43% 더 좋았고 우울증은 38% 적었으며 무엇보다도 세포 노화와 관련된 텔로미어 길이가 더 길었습니다. 아침빛 노출이 없으면 서서히 생체 시계가 뒤로 밀려 점점 밤에 잠이 안 오고 낮에 졸림 패턴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새벽 2시에 멀쩡히 깨어있고 오후 2시에 녹초가 되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이 패턴은 인지 저하를 가속화해 치매 위험을 58%까지 높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자연광은 실내 조명보다 생체 시계를 맞추는 힘이 1000배나 강합니다. 또한 햇빛은 피부에서 비타민 D 생성도 촉진하는데 이것은 보충제만으로는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운 기능입니다. 로버트는 오후만 되면 늘 피곤해 낮잠을 자야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내가 예전처럼 정오까지 커튼을 닫아두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활짝 열어 햇빛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로버트의 오후 피로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꼭 쨍쨍한 직사광선이 아니어도 됩니다. 흐린 날의 자연광조차 실내 조명보다 10배 더 강력하게 몸의 시계를 맞춰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망막은 빛에 덜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보다 같은 효과를 보려면 더 많은 빛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나이가 들수록 밖에 나가는 시간이 줄어들죠. 아침 햇빛은 세로토닌 분비도 촉진합니다. 세로토닌은 우리 몸이 가진 자연적인 항우울제 같은 물질입니다. 아침 햇빛 노출을 다음 습관과 결합하면 연구자들은 생물학적 나이를 10년 정도 되돌리는 수준의 시너지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이제 3번 습관 기상 후 90분 안에 단백질 30지 먹기. 기상 후 90분 안에 완전 단백질 30지를 섭취하면 심장병보다 더 많은 노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육 손실금 감소증을 막을 수 있다는 텍사스 대학의 획기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60세 이상 2,500명을 8년에 걸쳐 추적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매년 근육량의 3%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근육량이 특정 임계값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낙상 위험은 400% 증가합니다. 65세 이후 한 번 넘어지면 그 후 1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30%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단백질을 주로 아침에 충분히 먹은 노인들이 단백질 대부분을 저녁에 몰아서 먹은 노인들보다 근육량을 73% 더 많이 지켜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침 단백질 섭취가 몸이 근육을 만들고 수리하는데 가장 적합한 시간대에 근육 합성을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단백질을 15g도 채 먹지 않습니다. 대부분 빵, 토스트, 시리얼 정도로 끼니를 때우죠. 이런 식사는 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필요한 아미노산이 부족하니 내 근육을 분해해서 써라. 즉, 몸이 스스로의 근육을 안에서부터 갉아먹게 만드는 셈입니다. 공복 상태로 밤을 보낸 후 아침에는 위산과 소화효소 분비가 가장 활발합니다. 이때 단백질 흡수율은 저녁보다 약 40% 더 높습니다. 단백질의 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는 완전 단백질 달걀, 그릭 요거트, 살코기 등은 곡물이나 채소, 단독 같은 불완전 단백질보다 근육 합성을 50% 더 많이 촉발합니다. 사라의 의사는 그녀가 매일 아침 달걀 3개를 챙겨 먹기 시작한 뒤 골밀도가 개선된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단백질은 근육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골격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뼈의 기질도 함께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30지라는 기준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보다 적게 먹으면 나이에 따른 근육 손실을 상쇄하기엔 근육 합성 자극이 부족하고 반대로 그 이상 많이 먹어도 한 번에 활용할 수 있는 양은 대체로 30지 전후로 제한적입니다. 식물성 식단을 하는 노인들의 경우 같은 근육 효과를 얻으려면
동물성 단백질보다 약 25% 더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채식주의자나 비건이라면 아침에 38에서 40지 정도를 목표로 잡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콜라겐, 단백질 10지 정도를 추가하면 관절 연골과 피부 탄력 유지에 특히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12주간 매일 콜라겐을 섭취한 노인들은 관절 통증이 68% 감소했습니다. 우리 몸은 지방이나 탄수화물과 달리 단백질을 저장해 두지 못합니다. 따라서 아침 단백질을 건너뛰면 필수 기능을 위해 몸은 다시 자신의 근육을 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 단백질 섭취에 간단한 저항 운동 예를 들어 아침에 의자에서 10번 일어났다 앉기를 더하면 근육 합성은 추가로 85% 더 증가합니다. 이 조합은 어떤 보충제보다 훨씬 강력한 항노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 습관은 유전자 수준에서 노화를 되돌리는 힘을 가졌다고 해서 학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습관 아침 식사 전 60초간 한발 균형 잡기. 아침 식사 전에 단 60초의 균형 운동만 해도 치명적인 낙상 위험을 86% 줄이고 나이에 따른 뇌 위축뇌가 쪼그라드는 현상을 실제로 되돌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메이오 클리닉에서 4,0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했습니다. 매일 아침 한 발로 30초만 서 있어도 뇌는 50세 이후부터 서서히 약해지는 신경 경로를 다시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와 근육 사이를 잇는 연결이 강화돼 매년 수백만 명의 노인을 응급실로 보내는 치명적인 낙상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연구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균형 운동을 한 노인들은 해마 기억을 담당과 손의 균형과 협응을 담당의 회색질이 새로 늘어났습니다. 이 부위들은 보통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면서 불안정한 걸음걸이와 기억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균형 시스템은 시각, 전정기관 내의 그리고 고유 수용 감각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해야 하는데 매일 훈련하지 않으면 이 시스템들이 점점 소통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멀쩡히 잘 걷던 사람이 갑자기 이유 없이 넘어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연구에서는 10초 동안 한 발로 서 있지 못했던 사람들은 향후 7년 안에 뇌졸중이나 사망할 위험이 84%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간단한 테스트가 콜레스테롤이나 혈압보다도 사망 위험을 더 잘 예측하는 지표였던 셈입니다. 아침에 하는 균형 운동은 나중에 하는 것보다 효과가 3배 더 큽니다. 그 이유는 잠을 자는 동안 전정 시스템이 초기화되고 일어나자마자 가장 훈련에 잘 적응하기 좋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톰은 원래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과 비틀거림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물리치료사가 아침마다 간단한 균형 운동을 시키기 시작하자 6주도 되지 않아 울퉁불퉁한 길도 아무렇지 않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운동의 진짜 마법은 세포 수준에서 일어납니다. 시작은 아주 간단합니다. 벽이나 의자 옆에 서서 넘어지지 않을 위치를 잡은 뒤 한 발을 바닥에서 2에서 3cm 들어 올립니다. 10초간 버티고 반대쪽 발로도 반복합니다. 늘어날수록 시간과 난이도를 조금씩 올려가면 됩니다. 우리의 뇌는 매일 10만 번 이상의 미세한 균형 조정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도 계속 점검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조금씩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균형 훈련에 간단한 머리 회전을 추가하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머리를 좌우로 돌리면서 한 발로 서 있으면 시각과 전정 시스템이 더 열심히 협력해야 해. 넘어질 뻔했다가 다시 중심을 잡는 정확히 그 반사작용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은 개선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노인은 일주일만 꾸준히 해도 눈에 띄는 변화를 느끼고 2주 후에는 실제로 뇌 영상에서 균형과 관련된 뇌 부위의 활성도가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균형 훈련은 발목, 무릎, 고관절 주변에 작은 안정화 근육까지 강화합니다. 이 근육들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빨리 쇠약해지지만 잘못 디딜 때나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났을 때 갑작스러운 낙상을 막아주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의 균형 운동은 반응 속도를 40% 향상시켜 넘어지기 직전에 몸을 바로잡을 수 있는 몇 밀리초의 여유를 더 벌어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균형 훈련이 강력하다 해도 이제 마지막 1번 습관 앞에서는 그저 준비 단계에 불과합니다. 1번 습관 478 호흡법으로 10번 깊게 숨쉬기. 기상 직후 478 호흡법으로 10번 깊게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세포 수준의 노화를 되돌려 수명을 15년이나 늘릴 수 있다는 노벨상 수상 연구진의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5개국에서 5,00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호흡법은 4초 동안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멈추고 8초 동안 내쉬는 방식입니다. 이 패턴은 미주신경부 교감신경계를 대표하는 신경을 자극해 몸을 즉시 교감신경 스트레스 모드에서 부교감신경의 복치유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즉, 오늘 하루 여러분의 세포가 망가지며 늙어갈지 아니면 회복하며 젊어질지를 결정하는 스위치를 아침에 직접 조작하는 셈입니다.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호흡법은 텔로미어를 복구하는 효소인 텔로머레이스 텔로머라아제의 활성도를 무려 43% 증가시킵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을 보호하는 캡과 같은 구조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무서운 사실은 65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폐 윗부분 3분의 1 정도까지만 얕게 호흡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필요한 산소의 70%를 공급받지 못하고 장기들은 항상 약간씩 산소 부족 상태에 있게 되며 이는 전신적인 노화를 앞당기는 요인이 됩니다. 478 호흡을 하면 7초간 숨을 멈추는 동안 산소가 폐 깊숙한 곳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폐 아래쪽 옆에서 가장 효율적인 가스 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평소보다 약 40% 더 산소가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8초간 길게 내쉬는 구간은 부교감신경을 강하게 자극해 평균 혈압을 10포인트 정도 낮추고 염증 지표는 35%, 코르티솔은 최대 50%까지 낮추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효과는 하루 종일 지속됩니다. 일본의 장수 노인들 상당수는 수백 년 동안 유사한 호흡법을 실천해 왔습니다. 서양 과학자들이 그들을 연구했을 때 이들은 또래보다 30년은 더 젊은 수준의 텔로미어 길이와 다른 노인들보다 60% 낮은 세포 염증 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거릿의 심장 전문의는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아 약을 늘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아침마다 이 호흡법을 3주간 실천한 뒤 측정한 결과 혈압이 크게 떨어져 오히려 약을 하나 줄일 수 있었습니다. 7초 숨 멈추기 구간은
산소가 최대한 흡수되도록 하는데 중요하고 8초 내쉬기 구간은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배출해 조직을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는 산성 환경을 막아줍니다. 30세에서 70세 사이에 우리의 폐 기능은 평소대로라면 약 40% 감소합니다. 하지만 이 호흡법은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폐포를 다시 활성화하고 폐 조직의 탄성을 개선하여 잃어버린 기능의 상당 부분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타이밍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호흡법은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전에, 즉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값을 차분함과 회복 모드로 세팅해 두면 하루 동안 일어날 여러 스트레스 상황에도 몸이 과도하게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훨씬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매일 아침 4, 7, 8호흡을 10회 실시한 사람들이 심근경색은 50%, 인지 저하는 45% 적었고 세포 수준에서는 실제 나이보다 1015년 젊은 생물학적 마커를 보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단순한 습관은 돈이 들지도 않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으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어떤 항노화 약물보다 강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습관은 우리 유전자가 스스로를 발현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6가지 아침 습관은 서로 시너지를 내며 함께 실천할 때 65세 이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수십 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생물학적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아침물은 피를 묽게 하고 세포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햇빛은 호르몬을 재설정하고 비타민 D를 활성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과 뼈를 다시 세우는 벽돌이 되고 균형 훈련은 뇌와 신경계를 다시 연결해 치명적인 낙상을 막아줍니다. 호흡법은 세포 노화 자체를 되돌리며 몸을 움직이는 습관은 이 모든 작용이 잘 순환되도록 도와줍니다. 내일 아침 단 한 가지 습관만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그 다음 주에는 하나를 더 추가하고 또 다음 주에는 하나를 더 추가하는 식으로 6주만 지나면 여러분은 자신의 생물학적 시계를 되돌리는 아침 루틴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 알람이 울렸을 때 내리게 되는 그 한 가지 선택은 단지 오늘 하루만을 바꾸지 않습니다. 85세의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를 바꾸는 선택입니다. 여행을 다니며 활기차게 지낼지,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지낼지, 손주 중손주와 함께 뛰놀지, 아니면 그들의 얼굴과 이름조차 기억하기 어려울지,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작은 아침 선택들입니다. 여러분의 미래 모습은 지금 이 24시간 안에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는 건강한 30년을 더 선물할 수 있는 과학적인 설계도가 생겼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